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을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2023년 7급 국가정보학 기출보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직접 이제 들어가 볼게요. 1번 1957년 구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발사하여 이후 미국과 구소련 간의 위성 개발 경쟁을 촉발시킨 인공위성으로 오른 것은, 그쵸? 스푸트니크잖아. 이거는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그럼 2번 정보기구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국정보기구의 제국인문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형태의 비밀정보기관으로 1902년 6월 고종의 지시로 설립되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지. 그쵸? 근데 어때? 1907년에 해체됐잖아요. 고종이 퇴위하면서 1907년에 해체됐는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존속했다. 그러니까 어때?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뭐 밑에 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쵸? 1번이 답이다. 라는 거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3번 FBI 의원으로 소비에트 공화국 러시아를 위해서 미국 스파이 역사상 최장기간 21년 동안 이중 스파이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의 스파이 활동은 미국 정보공동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앙으로 일컬어진 인물로 오른 것은 한센이죠. 에임스는 CIA라고 했잖아. 그쵸? 한센은 FBI다. 그럼 어때? 1번이죠. 지금까지는 어때요? 이게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4번이다. 부문정보기관들이 정보활동 순위와 방향을 정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옳은 것. 부문정보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아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뭐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첩보활동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그쵸. 5번 다음 학자들이 정의한 정보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죠. 리첼스는 첩보 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이라고 했죠. 리첼스는 생산된 결과물 하면 리첼스는 맞고, 슐스키는 어때?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잠재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위반 및 시혜에 관한 지식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어때? 슐스키가 맞아요. 3번 켄트는 정보란 지식, 첩보, 그쵸? 활동, 조직, 지식, 활동, 조직, 삼중성이잖아. 그럼 켄트가 맞죠. 로엔탈은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문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이다 라고 한 사람은 어때요? 허만이다. 이것도 뭐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도 그치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만의 정의다라는 거죠. 허만의 정의. 그 다음에 6번 기술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기술 정보는 인간 정보처럼 목표에 근접할 필요 없이 원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정보에 비해서 위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이게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시험장에서 풀면은 막 선지가 3줄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어때? 이게 잘 안 읽힌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읽어도 어때요? 여기서 어디서 함정을 찾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읽었는데 뭔가 틀린 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지에는 옳은 선지라고 판단해라 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2번 기술 정보는 상대국의 방첩 및 보안 활동이 강화되어서 인간 정보 수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첩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 정보는 인간 정보에 비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수많은 대상 목표에 대한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걸 읽었는데 어때요? 못 찾았잖아. 그렇죠? 4번 기술 정보는 인간 정보에 비해서 적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거는 자기가 답이라고 손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기본서의 회독수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면 이런 건 어때요? 다른 거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도 어때요? 4번 같은 거 있으면 손 들고 있는 거 찍으면 답이다 라는 거죠. 4번 맞는 거죠. 그러면 7번 신호정보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게 이제 어려웠어요, 여러분. 미국은 NRO 주도하에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암호명 파피라는 이름으로 총 7기의 전자정보 위성을 발사했다. 제가 기본이론 강의할 때 뭐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전자정보, 통신정보, 원격 측정정보. 이 위성의 발달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정보, 맞아, 그쵸? NRO, 맞아. 캔년은 통신정보 수집용 위성으로 걸프전 당시의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얘는 기본서에서 읽어본 적이 없잖아. 그쵸? 캔년은 읽어봤지. 통신정보 위성이라는 수집용 위성이라는 것도 읽어봤는데 어때요?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최초의 신호정보 위성은 구소련 당시인 1967년에 쏘아 올린 코스모스 189호다라는 거죠. 사실 되게 어려웠는데 제니트 위성은 어때? 코스모스 4호부터 어때? 코스모스 4호부터 이거는 어때? 영상 정찰 위성이고 코스모스 189호가 어때? 전자정보 위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맞는 거야. 4번 1970년대 동안 미국은 암호명 리올리트로 알려진 5기의 원격 측정 정보 수집용 위성을 운용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야, 원격 측정 정보 수집용 위성이 1970년이잖아요. 걸프전은 1991년이잖아. 그러니까 캔년이 걸프전 당시 사막 폭풍 작전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리가 없잖아. 그치?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70년대에 어때요? 우리가 원격 측정 정보 수집용 위성이 운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그치. 2번은 그치.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쵸? 2번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어때? 3번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치. 2번이 답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이거는 이런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쵸. 우리가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에 사용된 정찰 위성은 KH-11이죠. 키올이라는 거죠. 이게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듯이 정찰한다는 뜻이에요. 크리스털이다라는 거죠. 8번 에셜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NSA 본부 지하실에는 초정밀 컴퓨터들이 있어서 전 세계 첩보 수집 기지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정보량을 처리한다. 이거 맞지, 이런 거는. 그쵸? CIA와 NSA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일했던 스노든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미국 NSA를 필두로 하는 서방 정보기구들이 전 세계 일반인들이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사실을 폭로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본서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기본서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는 거지 이게 변형돼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회독수만 높여놓으면 이런 거 읽은 것 같아 라는 거죠. 회독수를 높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게 CIA, NSA 아니야? CIA가 여기 왜 들어가지? 엉뚱한 거에서 어때? 틀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미국 행정부는 도청 사실을 부인했다. 인정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고 했었잖아요. NSA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과 함께 에셜론이라는 비밀 감청 조직을 결성해서 전 세계의 무선통신, 위성통신, 전화, 팩스, 이메일을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3번 이게 이제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도 맞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장 DNI는
10월 29일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어때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감시 활동은 첩보의 기본이다.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했었죠. 아마도 그쵸. 우리가 NSA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감청한 것에 대한 어떤 시사적인 문제로 이걸 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려웠지. 9번 같은 거. 다음은 로버트슨의 말인데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 정보를 제대로 정의하자면 그쵸. 국가 비밀 수집, 분석, 의도 등의 용어들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 왜냐하면 기억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뭐 첩보라든지 공작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수집 있는데 여기 첩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럼 뭐 공작이 들어갈 리도 없고 그치. 위협 아니면 국익인데 그렇죠. 여러분 국익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어때? 이거 위협이다. 근데 이것도 어때요? 기본소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치. 회독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위협이 답이다라는 거죠. 그럼 10번 정보 실패와 성공은 혼합되어 있다고 보고 유리병에 물이 반쯤 있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 반이나 찼다고 볼 수도 있고 반밖에 없다고 보기도 하는 것처럼 같은 사례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실패로 평가할 수도 있고 성공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본 학자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책에 있었어. 사실 책에 있었는데 허만이나 슐스키나 로엔탈이 이런 말 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럼 어때요? 배치 찍는 거지. 그치? 아는 사람 찍는 게 아니라, 이거, 그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유명한 말인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허만이나 슐스키나 로엔탈이 이런 말 했으면 여러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 이거는 배치가 답이다. 라는 거죠. 놀랍게도 어때? 이것도 책에 있었다. 지금까지 문제 중에 어때? 책에 없었던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때? 책에 있는 문장으로 문제가 날 때 변형되지 않고 어때? 그대로 나온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부 전용 교수님 책에서 난 거예요. 그럼 11번 가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공직과장은 외교관이나 정부관료로 신분을 위장하는 것으로 목표에 따라서 어때 직급을 가진다. 이거는 뭐 기본서에는 없는데 당연히 외교관이나 정부관료로 신분을 위장하는 것이니까 어때 목표에 따라 직급을 가질 수 있겠지. 이런 걸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제가 함부로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직과장 정보관은 민감하고 핵심적 인물들을 접촉하는 것이 용이하다. 왜 그러냐면 나도 외교관이니까 외교관을 만난다든지 외교관이니까 어때? 그치 상대국의 고위 관료들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그치? 확실히 뭐 틀렸다는 걸 찾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공직과장 정보관은 어때? 다양한 종류의 첩보원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렸잖아. 이거는 확실히 그쵸? 자, 이거 생각해보면 4번하고 비공직과장 정보관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나 전문가로 가장할 수 있다. 여러분이 국가정보학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3번과 4번은 어떻게 돼 있어?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때? 이 3번 이게 답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도 어때? 맞힐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맞힐 수 있어야 돼. 그래서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것도 어때? 책에 있었다라는 거죠. 첩보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소련의 영국인이나 미국인 첩보원들은 어때? 1930년대에는 이념적 이유다. 1930년대 이념적 이유로 어때? 소련의 첩보원이 된 게 누가 있었죠? 스파이링이잖아. 케임브리지 링이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스파이링이 어때? 1930년대야. 70년대는 어때? 금전적 이유로 첩보원이 되었다. 에임즈나 어때? 한센 이런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겔레는 이념이나 신념으로 협조자가 된 경우보다 금전적 이익 때문에 협조자가 된 경우에 더
딱 봐도 이게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KGB는 주로 위협과 약점을 잡아서 어때? 첩보원을 포섭했다. 이거는 뒤에, 그쵸?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스캔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위협한다라는 거 책에 많이 나와. 자발적 첩보원은 자국에 관한 허위 또는 기만 정보를 유포할 목적으로 주재국의 정보기관에 은밀히 보낸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첩보원에 그쵸 우리가 자발적 첩보원으로부터 수집한 인간 정보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때? 이거는 2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여기까지도 어때요? 사실 틀릴 만한 문제가 이제 로버트 쓴 문제하고 이제 뭐요 배치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어때 틀릴만 했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어때 틀릴 만한 문제가 없었죠. 르네상스 시대의 정보 활동으로 틀린 것 교수님들은 어때요? 역사나 연역 이런 거 되게 그치 중요시한다고 했었죠. 좋아한다고 했어요. 16세기와 17세기에 들어서서 유럽 지역에서 상주대사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외교활동은 협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 활용되었다. 이것도 어때?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유럽 지역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한 절대주의 국가들은 왕권을 보호하고 내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비밀 조직을 설립해서 다양한 유형의 국내 정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주의 국가라는 게 어때?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왕권 보호하고 어때? 내부 치안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조직을 설립했다. 16세기 후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당시의 월싱햄 공작은 왕권을 보호하고 내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조직을 설립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기본서에 보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영국은 어때요? 자 왕권 강화와 내부 치안보다는 그치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이게 그쵸 이게 이것도 그치 기본서 해독을 늘려놨으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절대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발발했고 그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정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다라는 거죠. 자,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틀렸다고 하려면 어때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해설을. 16세기 후반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당시에 월싱맨 공작이 설립한 비밀 조직은 국내외로부터 여왕의 암살 음모를 적발해서 왕권을 보호하는 것까지 맞아. 근데 어때요? 내부 치안 유지가 아니라 어때? 주요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특히 비밀 공작 활동 효과적으로 전개해서 1588년 스페인 왕 필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때? 유럽의 그치 다른 나라들과 영국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영국이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맞힐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대한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CIA에서 9.11 테러 이후에 분석관들이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한분석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해 왔다라고 돼 있는데 9.11 테러 이후가 아니잖아. 훨씬 그 전부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렸죠. 이게 틀렸네. 핵심 가정 점검에서 가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 어썸션이라고 했잖아. 전제 나오면 맞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핵심 가정 점검은 결론에 이르게 된 기본 전제들, 그렇게 가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붉은 세포는 자국의 외교 안보 정책적 목표 실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을 제시해서 거울 이미지를 방지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다. 뭐 이것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행동 방식들을 제시한다.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방식들이라는 건 어때요? 쟤네는 우리랑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어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때? 네가 김정은 역할 해봐. 이런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 이것도 맞을 수 있죠. 악마의 변론은 상대의 논리가 장점을 갖고 있더라도
무조건 반박하는데 중점을 둔다.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그로 끄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화디프 분석 기법에서는 다소 엉뚱한 의문으로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문사항들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때?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때? 1번이다. 1번. 자, 요거는 이제 맞힐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도 1970년대에 어때요? 켄트에, 그치? 자, 우리가 어때? 분석학교도 어때? CIA 만들어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저 시험 볼 때는 70년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책을 찾아봤더니 어때? 90년대 말부터더라 라는 거죠. 자, 이런 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CIA 분석국을 포함한 미국의 정보공동체에서는 1950년대부터 수학이나 통계학에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계량 분석 기법들을 활용해 왔다. 여러분 딱 이것만 봐도 물론 대한 분석 기법은 아니지만 미국이 사회과학 기법이라는 건 알았잖아. 그쵸? 그건 1950년대부터 어때? 분석 기법을 연구했구나. CIA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2번 베이지안 기법은 합리적 선택 이론과 게임 이론에 기초한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정치적 사건의 결과 예측, 정치 지도자의 행동 패턴 분석, 국가 위기 수준 및 권력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빈번히 활용된다. 베이지안 기법은 어때요? 정보사회론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뭐예요? 베이지안 기법은 뭐라고 그랬어, 이게. 그치? 자. A가 일어났을 때, 그쵸?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뭐 구하진 못하더라도 이게 베이지안 기법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그치, 정세 전망 기법이다. 그쵸? 폴리콘 팩션스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거 설명하면서, 그치, 경제학, 제가 대학 다닐 때 미시경제학 들었는데 어때? 그 교수님이 뭐예요? 천장학과 나온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뭐예요? 베이지안 기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확실히 틀렸잖아, 이게.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어때? 내가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냈어. 그치? 한 번 낸 게 아니라 어때? 한 2번 정도 낸 것 같네? 질적 분석 기법은 대체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계량화가 불가능한 추상적 이슈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나무 기법도 뭐예요? 이것도 양적 분석 기법이잖아요. 의사결정 규칙을 분류와 예측. 여러분, 분류와 예측하면 뭐야, 이게. 그치? 지도학습이잖아. 그쵸? 하는 분석 방법으로 어느 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해 봄으로써 어떤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어때? 순서대로 골라내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 수학적 모형, 그치? 수학적 모형이 돼야 계량적 분석이잖아요. 의사결정 나무 기법은 분류와 예측, 수학적 모형, 그치? 계량적 분석.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그치? 맞힐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때? 이거는 2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정세 전망 분석, 폴리콘 앤 팩션스. 비밀 공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비밀 공작 정보관과 공작원 사이에는 어때요? 정보관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차단의 장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둔다라는 거죠. 이거는 책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책에는 없었는데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프랑스 피에르 샤르 빠테다 뉴스레터를 발간한 것은 어때? 백색선전이 아니라 그렇죠? 기본소에 그대로 있다. 영양 공작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1980년대 새로운 방위 개념으로 발족한 미국의 전략 방위 구상은 경제 공작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찍기가, 그치? 이거 찍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제가 기본이론 강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소련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체르노빌 사건이다. 그 다음에 어때? 이게 전략적 방위 구상이라는 게, SDI라는 게, 그치. 우리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때? 위성으로 격추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미국이 이거 개발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데? 라고 해서 어때? 소련이 그거 따라가려고 하다가 망했다고 했죠. 그리고 덩샤오핑이 죽을 때 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미국이랑 군비 경쟁하지 마라. 그럼 어때? 니네 소련처럼 망한다.
라고 했는데 어때? 시진핑이 다시 군비 경쟁한다고 했죠. 어쨌든 그게 이제 경제 공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만 않으면, 그치? 이게 얘가 요거를 몰랐으면 3번 찍을 수도 있었는데, 그치? 2번은 어때? 책에서 본 거다. 뿐만 아니라 책에는 어때? 영양 공작이라고 나오고 문제집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샤르 빠떼, 이 사람은 어때? 스파이라고 나와. 그럼 스파이인데 백색 선전을 하겠어요? 자기 출처를 밝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은 어때? 이게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79년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응해서 미국이 반소 무장 세력에게 어때? 무기를 지원한 것은 어때요? 그치, 무기 지원하는 거니까 성공한 준군사 공작이다라고 해서 2번이 답이네. 요거는 그쵸, 영양 공작으로 요거는 어때? 책에 그대로 있는 거다라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때? 연합국이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개한 암호해독 작전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자, 울트라 퍼플 매직이라는 거는 어때? 다 들어본 말이잖아. 그쵸? 다 들어본 말인데, 퍼플이라는 일본의 어때요? 그치? 이게 비밀을 작성하는 기계. 그죠? 그게 퍼플이야. 그거를 해독하는 게 울트라잖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이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개한 암호 해독 작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암호 기계를 말하는 거죠. 어때? 이게 암호 해독 작전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때? 이번 찍은 분들도 있었어. 그거는 너무 많이 생각한 거잖아. 여러분, 그리핀이 뭔지 알고 그리핀을 찍어. 그치? 그리핀을 놔두고 이걸 찍어. 어쨌든 관련이 있잖아. 퍼플과 매직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 그리핀 모르니까 어때? 3번을 찍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리핀 작전은 어때? 책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핀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의 MI6가 독일의 군사과학 기밀을 빼내기 위해 실행한 비밀 작전을 말해. 이게 뭐 이기론 문제집의 198페이지에 그리핀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쵸? 매직과 퍼플, 애니그마, 그쵸? 울트라,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 3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기본소에 없으면 그냥 어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비밀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 인가 등급을 뭐 변경한다. 뭐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비밀을 저장 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형 매체는 어때요? 보관 책임자가 그 비밀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도 파기하여야 하고. 여기까지 맞아.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고, 그쵸? 맞았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재활용할 수 있잖아. 승인을 받으면 어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그치. 기본서에 있어요. 그쵸? 당연히 뭐 조문이니까 있겠지. 본문에 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그치, 읽었으면 맞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이제 회독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라는 거죠.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 시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이건 확실히 맞잖아.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어때? 국가정보원장 인가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 시작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본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일본 아니면 2번 중에 뭘 찍겠어요? 2번을 찍어야지. 그렇죠? 1번에 뭐 틀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고 임팩트가 있는 걸 찍으면 어때요? 2번.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이 어때? 문제를 풀 때 여유를 갖기가 좀 어렵죠.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부터 드는 거야. 이거 못 외웠는데? 그거 외워놓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푸는 거지. 잘 읽어보면 어때요? 뭐가 답인지는 어때? 그치?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2번. 자,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재활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뉴테러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과거의 테러가 뚜렷한 목적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뉴테러리즘은 어때? 통상 테러 목적이 추상점의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는다. 아니 맞아, 그렇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리즘과 극단적 자살 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니 구별된다.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잖아. 비교적 피해 규모가 적었던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해서 뉴테러리즘은 전쟁 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9.11 테러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통적 테러 조직에 비해서 뉴테러리즘 조직은 다원화되어 있어서 비교적 실체를 파악하기, 야, 다원화되어 있는데 실제 파악하기, 뭐, 장난해?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뭐 틀렸다라는 거죠. 이런 건 뭐 쉽게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중에 아직 제정되지 않은 테러 관련 법률로 옳은 것. 자,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야, 왜 이게 있어?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 문제집에도 여러 번 나왔어. 그래서 어때?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라는 건 어때? 이건 쉽게 맞힐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NG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야. 그렇죠? NGA 주요 임무는 지구상의 각종 영상 자료를 분석 평가해서 국가 정책 결정자와 군에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렇지.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과거 영상 정보는 거의 대부분 NRO를 통해서 제공되었는데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 및 배포가 매우 제한적이다. NJ는 그치 지도 만드는 거죠. 지도 물론 테러 그치 테러 대응에도 어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얘네의 주요 목표는 뭐예요?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주 정밀한 정찰 위성이 필요 없는 거잖아. 상업용 위성이면 어때? 충분하다. 이게도 제가 몇 번 했어요. 자, 그 3번에 나오잖아. 오늘날 상업용 위성의 발달로 고해상도의 영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상업용 위성들을 통해서 생산되는 영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영상 정보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 필요한 기관에 유용한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CIA 소속의 국가사진판독부나 국방부 산하의 국방지도국, 중앙영상실, 국방보급계획국 등의 모든 기능을 포괄해서 설립한 니마로 존재하다가 아이씨 그치 이거는 뭐 제가 모의고사에도 냈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답은 뭐라고? 손들고 있다고. 그치? 답은 그냥 어때? 4번이 어때? 확실히 틀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품지가 너무 기네. 저기서 어떻게 찾아내지? 이런 것만 안 먹으면 충분히 어때요? 맞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해외정보감시법은 비밀공작을 포함한 모든 정보활동에 대해서 의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라는 거죠. 이게 해외정보감시법은 뭐예요? 그쵸? 해외정보기관의 어때? 국내 활동을 감시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거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휴즈라이언 수정법은 비밀공작에 대해서 대통령의 승인과 적절한 시점, 책에 2일 이내, 이것도 그치 똑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기가 문장 만들지 않아. 여러분 그냥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와서 어때? 그냥 선지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과 적절한 시점에 의회의 보고 의무화를 그치 규정했다. 그치? 이런 거 틀렸다고 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어때? 이런 거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치 강사도 있었다는데 너무한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정보수권법은 그치 이런 거 만날 줄 알았는데 정보수권법은 비밀공작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사전보고를 했고 긴급한 경우에만 어때 대통령이 보고 유보기간 2일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정보개혁 및 테러 방지법 16개, 저 16개라고 돼 있다. 정확히. 그쵸? 자, 통합 관리할 강력한 조직으로 DNI를 창설하고 반테러 활동으로 인해서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감독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생활 및 기본권 감시위원회를 어떤 행정부 산하 독립기구로 뭐 설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보감독법의 설명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 틀릴 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확인했고 다른 건 몰라도 어때? 그 표의 뭐는 연도까지 알아야 된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정보기관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의회는 애국법을 제정해서 어떤 정보 통제를 완화한 거죠. 벌써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쵸?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공식적 법적인 방법으로 정보규제법 제정, 엄격한 예산 감독, 행정명령, 조직 개편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언론은 그치 제도적인 공식적 방법이 아니라고 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통제의 기본 목표는 정보기관이나 그 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알 권리와 윤권을 보호해주는 데 있고 뭐 이게 당연한 얘기고 비밀정보 또는 그것을 수집한 행위가 때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살인이 일어나도 된다는 게 아니야.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그치? 그냥 사실에 관한 명제인지 규범 명제인지 어때요? 이거를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어때? 악용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악용되고 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렇지?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번이다. 이런 거 뭐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번이 뭐 확실히 틀렸죠. 그 다음에 24번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어려웠어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수업을 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1번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맞아 여러분. 근데 사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다. 그렇죠. 7년. 아이고. 그 다음에 3번.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해도 어때요? 사형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치? 이것도 맞아 여러분. 이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어때요? 15년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게 이제 틀린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이 맞히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25번.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정보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인지적 오류를 막는 방법으로 배치는 비전문가 활용하는 방안.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이건 알았을 거야. 그쵸? 제안했고, 핸델은 정책 결정권자와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걸 수업하면서도 이게 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 그쵸? 그런데 이런 게 나다. 그래서 이제 어려웠다는 거야, 문제가. 그 다음에 배치는 조직 개편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핸델은 어때요? 조직 개편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배치나 핸델은 둘 다 비관적 입장이거든. 조직 개편이 어때? 별로? 그치?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2번 찍은 분들도 많았을 거다. 공부 열심히 한 분들도 2번 찍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치? 약간 디테일함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어때? 뭔가 혁신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 장기 예측에는 어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배치는
장기 예측에는 도움이 된다. 자, 배치는 정보 조직 개편의 효과가 미흡할지라도 특정한 시기에 부합되는 특정한 조직이 요구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2번이랑 3번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때? 미흡할지라도 특정한 시기에 부합되는 특정한 조직 요구되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때? 2번, 3번을 그냥 주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맞으니까 어때? 2번이다. 이렇게 찍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뭐예요? 그치. 거꾸로 생각해서 2번을 어때? 이게 틀렸으니까 어때? 이게 맞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쵸? 저비스는 정보 조직상의 결합이나 정보의 정치와 같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세상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때? 자기소설이 너무 많아서 정보는 종종 부정확하게 결론을 내린다라고 했는데, 그쵸? 이게 이제 틀렸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코드빌라의 견해다라는 거죠. 이것도 책에 있었는데, 여러분 책에 있었는데 저기까지 제가 설명도 사실 많이 했어, 저 부분은. 근데 어때요? 저거를 맞히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때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선지가 길긴 했어도 어때? 이 정도는 풀만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물론 있었고, 근데 이제 저렇게 뭐 길게 선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분들은 어때요? 읽다가 시간 다 보낸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어때? 작년보다는 어때?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80점 이상이면 어때? 고득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